한국은 그냥 하룻밤 자고 떠나는 경유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5초, 인천공항에서 마주친 단 하나의 장면이 12년 경력의 스웨덴 승무원 프리다 안데르손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세계 30개국을 넘나든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국 스웨덴의 시스템과 문화를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친 한 시민의 행동 하나에 그 모든 자부심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 누리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다르죠?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이 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엘사라고 불러도 돼요? 스톡홀름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항공편마다 한 번쯤은 들었던 말이다. 무표정한 얼굴, 빈틈없는 서비스, 승객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 그게 바로 나, 프리다 안데르손. 스웨덴 국적항공사 노르디게어에서 일한 지 12년 차. 사내에선 얼음 여왕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내게 감동이란 단어는 낯설다. 30개국 넘게 다녀봤지만 눈물 흘린 적 한 번 없었다. 사막의 일출도, 유럽의 고성도, 남미의 거리 퍼레이드도 내 심장을 뛰게 하진 못했다. 여권엔 온갖 나라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았다. 그저 또 하나의 업무 처리일 뿐이었다. 프리다, 이번엔 한국이래. 신입 승무원 엘리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K-팝, 김치, 한국 드라마. 난 진짜 기대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행 브리핑 매뉴얼을 넘겼다.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잖아. 경유지일 뿐이야. 하룻밤 자고 나오면 끝이지. 엘리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언니 진짜 로봇 아냐?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솔직히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다. 사내에선 내가 감정칩이 고장난 안드로이드란 농담도 돌고 있었으니까. 내일은 기내 안전, 서비스, 정시 도착. 그게 다였다. 비행 전 기내 청소를 마치고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우연히 한국 영화를 발견했다. 화면 속에선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괴물과 싸우고 있었고 조종석에서 나오던 부기장이 감탄했다. 한국 영화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아카데미 상도 받았잖아.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영화는 그냥 영화지.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건 공항이랑 호텔밖에 없잖아. 모든 건 늘 그랬다. 출국 착륙 체크인 잠 체크아웃 출국. 내 인생은 컨베이어 벨트 위의 수화물처럼 일정하고 반복적이었다. 한국행 비행기가 스톡홀름을 떠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고전 문학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트린드베리의 붉은 방. 현실보다 책 속 인간이 더 솔직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16시간 비행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승객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기내에서 흐르는 시간만을 체크했고 시계를 보며 다음 행동을 미리 계산할 뿐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나는 처음으로 그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특유의 충격이 기내를 울렸다. 나는 다시 루틴을 반복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은 내가 그동안 봐온 그 어떤 공항과도 달랐다.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 반들반들한 바닥, 하늘처럼 높은 천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이게 진짜 공항이라고? 나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엘리사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 프리다, 안내 로봇이야. 진짜 봐봐. 정말로 은색 안내 로봇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길을 설명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파리, 뉴욕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간질거렸다. 수화물을 찾는 구역으로 향하던 길, 나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다. 자동 수화물 분류 시스템. 가방들이 벨트 위에서 알아서 방향을 바꾸며 이동하고 있었다. 보통은 공항 직원들이 하나하나 들어 옮기는 작업인데 이건 좀 다르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영어로 질문을 받았다. 한국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 오전 출국 예정입니다. 차갑게 대답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직원이 갑자기 유창한 스웨덴어로 말했다. Willkommen to Korea, Falken Anderson. 안데르손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스웨덴어를?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국제선 승무원 정보는 미리 확인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개국을 돌면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넥스트라는 말 한마디에 도장을 쾅 찍고 끝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호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국은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다. 밤이었지만 거리의 불빛은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엘리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프리다, 듣자 하니 여기 한국은 밤에도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대. 우리 나가 볼래?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일 아침 비행 있어. 너라도 잘 자둬.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다. 한국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10년 넘게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어느 나라든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 문을 열었을 때 또 한 번 놀랐다. 방은 무척 넓고 깔끔했으며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나는 멍하니 그 빛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엘리사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나 명동이란 데 가보고 싶어. 쇼핑 천국이래. 같이 갈래? 보통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다. 같이 갈까? 엘리사는 눈이 동그래지며 소리쳤다. 정말 프리다가 와 얼음 여왕이 녹고 있다. 로비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스웨덴어로. 이곳에서 갈아타시면 명동역입니다. 관광객 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 혜택도 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 친절을 넘어선 배려는 오히려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스웨덴에선 낯선 이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나를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줬다. 지하철은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 청결했다.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다들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이상하네, 너무 조용해. 명동역에 도착하자 거리엔 활기가 넘쳤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길거리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더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태도였다. 가게마다 웃으며 어서 오세요를 외쳤고 특히 외국인인 우리를 알아보고는 영어로 먼저 인사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Sweden.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곧장 유창한 스웨덴어로 말했다. Hedge, 부유커맨, will prove 은 것? 나는 정말로 멍해졌다. 어떻게 스웨덴어를 이렇게 잘해? 게다가 그녀는 스웨덴 고객들이 좋아하는 향의 화장품까지 추천해 주었다. 이 제품은 장미향인데 스톡홀름 분들이 많이 구매하세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다. 나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뭔가 이상해. 여긴 너무 친절해. 엘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한국이래. 사람보다 마음이 먼저인 나라. 길거리에서 한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걸 보았다. 그때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멈춰 서서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머니는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 잘 다녀와. 그 장면은 나를 다시 멈춰 세웠다. 스웨덴에서는 그런 광경 본 적이 없었다. 청소부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일 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걸 상상조차 못했다. 식사를 하러 작은 삼겹살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직원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자마자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했다. 고기가 나오자 직접 구워주며 상추에 싸는 법까지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고기, 마늘, 쌈장, 김치 조금 넣고 싸서 드시면 돼요. 나는 어색하게 따라 해보았고 한 입에 터지는 그 맛의 조화에 순간 눈이 커졌다. 이런 맛은 스웨덴 어디에도 없었다. 부드럽고 짭조름하고 향긋하고 그 무엇보다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여기선 늘 이렇게 식사하나요? 내가 물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손님은 가족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서비스 멘트가 아니었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으로. 식사 후 비가 갑자기 쏟아지자 가게 직원이 달려나와 우산을 건넸다. 이거 쓰세요. 가게 우산이에요. 나중에 아무데나 두고 가셔도 돼요. 보증금은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걱정 마세요. 나는 멍하니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어떤 나라도 나를 이렇게 믿어준 적은 없었다. 서울의 밤은 더 깊어졌고 우리는 조용히 호텔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미소, 배려, 존중은 나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심장에 처음으로 따뜻한 균열이 생겼다. 명동에서 돌아오는 길. 호텔 근처 골목에서 불빛이 유난히 환한 작은 시장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봐요. 전통시장이래요. 잠깐 구경할까요? 나는 주저했다. 이미 발도 아팠고 머리도 지끈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환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끌었다. 잠깐이면 그 한마디가 내 발걸음을 시장 안으로 이끌었다. 시장 안은 활기로 가득했다. 생선, 과일, 떡, 옷, 길거리 음식 수많은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상인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고 길가엔 청소 아주머니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 순간 한 할머니의 수레가 기울어지며 과일이 쏟아졌다. 순간 나는 몸을 움츠렸고 사람들은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스웨덴이라면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교복 입은 고등학생 2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즉시 달려갔다. 쏟아진 귤과 배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고 무너진 수레를 세우며 할머니께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는 눈빛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었다. 각자 지갑을 꺼내 과일을 하나씩 사주고 있었다.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학생 중 하나가 말하며 귤 봉지를 받았다. 나는 그 순간 목이 메었다. 엘리사 봤어?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토록 낯선 풍경이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걸까? 우리는 시장을 더 걷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 멈췄다. 이건 어제 먹은 거랑 다르게 생겼네요. 한 번 더 도전해 볼래요? 엘리사가 용감하게 주문했고 나도 마지못해 따라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외국인이구나. 조금 덜 맵게 해줄게요. 떡볶이를 먹고는 또 다시 혀가 타들어갔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엘리사와 나는 동시에 외쳤다. 맵다. 물. 놀란 아주머니는 즉시 우유를 들고 달려오셨고 이내 단무지와 새로 만든 덜 매운 떡볶이까지 내주셨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이게 너무 매워 우리 아들도 외국 가면 음식 힘들어할 테니 이해돼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못 먹는 거니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다 처음엔 그러는 거야.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가요. 다음에 또 오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낯선 외국에서 받은 진심 어린 배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따뜻한 교감이었다. 시계를 보니 출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엔 뭔가 너무 아쉬웠다. 우리는 인천 시내를 잠깐 둘러보기로 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하늘은 맑았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다 물건을 떨어뜨렸다. 주변에서 또 누군가 달려와 도와주었고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엘리사가 조용히 말했다. 프리다, 나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알고 싶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운전기사는 우리가 스웨덴에서 왔다고 하자 스웨덴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다. 세계는 하나잖아요. 우리 모두 친구예요. 나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떨궜다. 얼음처럼 차갑던 내 마음속에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들어와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그저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뒤흔든 나라였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따뜻했다. 이 도시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이별 앞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엘리사가 창가에 기대어 말했다. 프리다, 떠나기 싫어요. 단 하루였지만 이 나라는 뭔가 다르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아웃을 마쳤다. 프런트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우리에게 말했다. 즐거운 여행이셨나요? 다음엔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다음에 그 말이 가슴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다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가 탈 비행기가 3시간 지연되었다는 안내가 들려왔다.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직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무료 도심 투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한국을 조금 더 느껴보세요.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스웨덴이었으면 아마도 그냥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가 전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기다림조차도 의미 있게 해주려는 나라였다. 작은 미니버스에 올라 도심 투어를 시작했다. 가이드는 유창한 스웨덴어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왕이 머물던 궁전이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스웨덴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손님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환영하고 싶어서 배웠어요. 순간 내 가슴 속에 또 하나의 파장이 일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언어를 배운다니. 그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다. 가이드는 우리를 작은 전통시장으로 안내했다. 낮에도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어제 먹었던 떡볶이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머, 어제 떡볶이 먹던 스웨덴 아가씨들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오늘 딸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다. 제 딸이 오늘 러시아로 유학을 가요. 음악 공부하러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어제 친절을 베풀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딸을 먼 나라로 떠나보내는 엄마였다.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혹시 딸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유럽 경험이 많거든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전통 인형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받아요. 복을 기원하는 인형이에요. 나는 말없이 인형을 받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 낯선 나라에서 단 하루 만에 이런 정을 느낄 줄이야.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나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공항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였다. 어제 봤던 외국인 아가씨네요. 오늘 가시나 봐요. 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절 기억하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승무원들은 기억해요. 여러분이 한국을 어떻게 느꼈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녀는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한국 기념품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전 세계 수십 개 공항을 다녔지만 청소부가 내 이름도 아닌 내 마음을 기억해준 곳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게이트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했다. 프리다, 당신이 우는 거 처음 봐요. 나도 놀라며 웃었다. 나 자신도 처음이야. 비행기에 탑승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활주로, 멀어져가는 인천의 풍경. 이곳은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목적지였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나는 열쇠고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그 작은 물건 안에는 서울의 거리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 시장에서 받은 배려, 우산을 건넨 낯선 이의 손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배우는 언어의 노력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그 순간 얼음 여왕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한국이라는 온기에 녹아 새롭게 태어난 나였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경유지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저는 이 나라에 마음을 두고 갑니다. 누군가의 미소, 작은 인사, 거리의 배려, 한국은 기술보다 따뜻함이 앞선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얼음 여왕이 아니라 그 따뜻함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마음으로 이곳을 찾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